2005년 8월 21일 새벽 5시경 대만 타이중시 63번 국도 타이중과 난터우를 연결하는 지방도로 갓길에서 한 남자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저게 뭐야? 두 남자가 땅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은요, 술 취한 두 남자가 집인 줄 알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건가? 했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두 남자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닌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들 바로 옆에는 시동이 꺼진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남자는 바로 근처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거기 직원한테 밖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던 두 남자 이미 사망한 상태, 사망 사인은 총이었어요. 현장에서 5개의 탄피가 함께 발견됩니다. 이 두 남자는요, 각각 2발과 3발 총에 맞은 상태였어요. 모두 머리에 말이죠. 즉사. 대자로 뻗어 사망해 있던 첫 번째 피해자는 49살이었던 치우라는 남자. 그는요, 마약 관련 살인 전과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마약 사건으로 수감된 적도 여러 번 있는 남자였어요. 질이 그닥 그렇게 좋진 않은 거죠. 그는 머리에만 3번이나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머리 뒤에서 1발, 왼쪽 눈 옆 관자놀이에 2발,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피해자는 40살이었던 린밍자오라는 남자. 이 남자 또한 절도 플러스 마약 전과가 있었어요. 이때 그는 가석방 상태였습니다. 2차례 뒤통수에 총을 맞은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각각 총에 맞았단 말이죠. 거기다 시신을 보니까 바지 지퍼가 다 열려있어. 남자 소변 볼 때 지퍼 내리잖아요. 그게 안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곳도 갓길.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바로 든 생각이 처음에는 강도살인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이 두 남자 손에 금시계도 그대로 있었고 차 안에 돈 될 만한 것도 그대로 있었어요. 즉 돈을 노린 범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의심이 된 건 이 사망한 두 남자 모두 마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어넣게 못 준다고 감옥 나와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또 마약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마약 거래한 누군가에게 자기들이 역으로 추적, 감시 당하고 있는 줄. 둘이 차 타고 가다가 오줌 마려워 갓길에 세웠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려 소변 보고 있다가 바로 최소 2명의 범인에게 각각 총에 맞아 사망. 즉, 이 사건 마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현장에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변 누다가 바로 그냥 빵! 그런데 부검 결과는 경찰의 생각과 반대로 나옵니다. 이 총 모두 근거리에서 쏜 것 같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쐈어. 팩트는 한 사람이 총 1개로 쏜 것 같다. 현장에서 나온 탄피, 피해자들 몸에 박혀있던 총알들이 다 같은 총에서 나온 게 확인된 겁니다. 범인은 빠르고 무자비하고 전문적인 킬러 같은 놈이라고. 그렇다면 살인 직전 이 피해자 2명은 뭘 하고 온 걸까? 되추적에 들어갑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 21일 오전 2시 2분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타이중시의 한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그 사람은 총에 맞은 피해자 치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이 치우 되게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주유를 끝낸 후 그는 문제의 도로 쪽으로 차를 모읍니다. 딱히 뭐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아. 와, 이건 뭐 어떻게 된 걸까? 경찰이 수사에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저 사망한 린밍차오의 옥중 친구 왕즈왕이라고 합니다. 제보할 게 있어서요. 이 왕즈왕 말로는 사건 그날 두 사람이 자기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야, 우리가 오늘 마약 거래하려고 약 500만 달러를 준비해놨다고. 500만 달러 하나로 한 71억 정도 됩니다. 이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저 형사님, 사건 현장 차 안에서 이 돈 발견 안 됐죠? 71억. 누군가 이 돈을 노리고 죽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이 왕조왕 말대로 이 사건 마약과 관련이 있는 걸까? 왕조왕의 말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이 이 피해자 두 남자가 몰던 차 이동 방향을 따라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피해자 두 남자가 한 슈퍼마켓에서 뭘 산다고 차를 세운 거예요. 잠깐. 이 숨진 두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이어 한 은색 차가 쭉 등장하는데 여기서 왕조왕이 내려. 그러더니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 거는 척을, 그리고 내내 차를 몰고 이 두 남자 차를 뒤쫓는 거예요. 즉 당시 살인사건 현장에 왕조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경찰한텐 이 얘기 쏙 뺐단 말이죠. 경찰은 바로 CCTV 속 왕조왕이 타고 다닌 차, 이 은색 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왕조왕 경찰에 출석해라 얘기해요. 그런데 더 이상해. 안 된다고, 못 온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밀어. 이에 경찰은요, 왕조왕 몰래 그의 차 밑에 추적기를 설치합니다. 어디로 가나? 그러다가 딱 걸린 거예요. 어라, 이놈이 협동조합 어느 지점에 대여 금고를 가네? 거기를 조사한 결과 왕지황, 거기에 200만 위안이 넘는 거액이 200만 위안 하나로 28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8월달에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확인 결과 이 왕주왕 2달 전인 6월달에 감옥에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28억을 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그 사이 린밍자오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왕주왕, 린밍자오와 친하다며, 친구라며. 그런데 이상하죠? 린밍자오의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향조차도 바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왕주왕이 경찰한테 얘기한 것과 그의 모든 행동 행방이 안 맞는 것 같아. 왜 사건 당시 피해자 이 둘을 미행했던 거지? 경찰은 추적 끝에 변명만 늘어대는 왕조왕을 강제 체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시신 발견 근처 강가에서 그가 버린 총까지 발견돼요. 여기에 CCTV 영상까지 다 나와버리니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참 이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죽인 놈의 말은 이렇습니다. 원래 치우, 린밍자오, 왕즈왕 이 셋이 돈을 모아 마약 거래를 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이렇게 난 건진 모르겠는데 500만 위안 약 71억을 각각 셋이 모아가지고 마약 사고 이제 그걸로 다시 마약을 되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래한다고 린밍자오와 치우가 한 차를 타고 자기는 따로 해서 약속 장소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린밍자오와 치우가 탄 차가 가고 뒤로 이제 자기가 뒤따라가고, 그런데 이게 경찰이 봤을 땐 미행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미행을 한 게 아닌 셋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동을 했던 거다. 그러다가 치우와 린밍차오가 탄 차가 갓길에 갑자기 서네? 그러니까 자기도 세운 거예요. 소변 볼 거래. 나도 봐야지. 차에서 내려 셋이 소변을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각각 준비하기로 한 약속 금액이 있는데 치우와 린밍차오가 준비한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적어. 약속한 금액에 맞춰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이때 알게 된 겁니다. 나만 맞춰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때 셋이 소변 보고 하면서 트러블이 난 거예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왕주왕이 주변인들한테 떠벌린 주둥이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2번이나 휴가를 따냈잖아. 뭐로? 사격으로. 거의 뭐 내가 사격 챔피언으로 통했지. 사격을 굉장히 잘했대. 거기에 플러스로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 쏜 것 같다고 했죠. 근거리에서. 일렬로 서서 셋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돈 문제로 트러블 발생. 이때 왼손잡이였던 왕저왕이 린밍자오 허리에 있던 총을 빼서 집어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치우 머리부터 빵! 놀란 린밍차오 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총이 더 빨랐죠. 빵! 한 발씩 쏴서 쓰러졌는데도 정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발 더 확인 사살로 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했던 돈, 자기가 준비한 돈에 다 가져다가 금고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게 총 28억. 그 후 시신이 발견됐고 수사가 시작됐대. 내 쪽으로 수사가 넘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다고 들었다. 그 돈 노리고 강도가 이 짓 한 거 아니냐. 잘못된 단서를 제공, 혼란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머리를 너무 썼던 거죠. 감옥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네가 28억을 어디서 났어? 자, 자기 말로는 각각 준비하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이 둘이 덜 가지고 왔다 말싸움 하다가 열받아 죽였다 하는데 이건 죽인 놈의 말이죠.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는요, 죄를 인정하고 법정에 섰을 때조차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인간성을 잃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2006년 10월 26일 사형 선고. 이렇게 이 사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놈은요, 사형 선고 받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감옥 안에서 또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4년이 지난 2010년 1월 12일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젓가락을 하나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걸 천으로 돌돌 말아 숨긴 거예요. 옆에 화면처럼. 그리고 이날 그 감옥에 보면 자벽부, 잡일해주는 그 다른 수감자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그 잡일하는 수감자를 불러가지고 쪽지를 하나 주면서 야, 이거 저기 수감돼 있는 저놈한테 전달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벽부가 싫대. 그러니까 바로 준비해뒀던 이 그 돌도 말아놨던 화면에 이 젓가락으로 얼굴을 갖다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벽부가 얼굴 광대뼈가 있는 곳에 무려 6cm 젓가락이 꽂힌 거예요. 바로 병원에 입원 죽을 뻔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젓가락 테러를 당한 자벽부 참을 수 없죠. 바로 법원에 왕주왕을 상대로 소송을 넣습니다. 와, 2005년 2남자를 죽이고 2006년 사형 확정 받았어요. 그런데 4년 후인 2010년 감옥에서 또 사람을 찔러 살인 미수로 다시 재기소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까지 이미 계산을 해놨던 걸까요? 이 살인미수로 재판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득이 됐습니다. 이 법원 소송 덕에 원래의 사형 집행이 늦춰진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살인미수로 다시 형이 나온다고 해도 사형보다 더 높게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옥중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게 사형 집행이 늦춰지면서 자기한테는 더 득이 돼버렸어. 하지만 계속 늦출 수는 없죠.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되기 전 약 6개월 후 가게 됩니다. 그가 가야 할 곳, 사형장으로. 이 새끼 피해자들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똑같이 총살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왕주왕이 젓가락으로 찌른 그 소송은 법원이 기소를 기각 마무리가 됐다는데, 감옥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며, 친구라며 친한 친구를 죽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표정 없이 얘기했던 왕주왕. 결론은 돈 때문에 이 짓을 한 것 같은데,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마약이 무섭습니다. 갓길에서 소변 보다가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